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의 다상교류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삼상교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교류. 자, 이 삼상교류는 우리가 2장에서 교류 발전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N극이다라고 하는 자석을 놓고, 여기는 S극에 대한 자석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도체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파형이, 자, 이러한 파형이 하나 나온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파형이, 자, 이 도체를 한번 회전할 때 이러한 파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VA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상이기 때문에 이 원 한 번 회전을 할 때 360도입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됩니다. 따라서 120도만큼 이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선 자, 요 부분에는 노란색의 도체를 놓고 회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란색은 이 하얀색보다 120도만큼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연속적으로 되면 얘가 이러한 파형이 되겠죠. 이것을 VB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빨간색 파형에 이러한 도체를 넣고 회전을 하면 이 빨간색 파형은 이 하얀색보다 120도가 어떻습니까? 앞섭니다. 앞서기 때문에 어떠한 파형이 나오느냐? 이러한 파형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파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파형은 우리는 VC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상, B상, C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3상 교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VA를 V 루트 2 V의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면, 자, VB상은 루트 2의 V의 사인 오메가 T. 자, 120도가 느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20도죠. 그죠? 마이너스 120도. 그쵸? 자, 여기에서 이 120도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는가? 라디안법으로 하게 되면 3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VC상은 루트 2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20도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식값의 형태이고 이것을 극좌표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V의 각도 0도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V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V의 각도 플러스 12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좌표 형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의 각도 120도, 즉 크기는 1이고 위상이 120도인 것을 우리는 A다라고 쓰고, 자, A다라고 쓰고, 자, 이 A를 뭐라고 하느냐? A를 벡터 연산자다라고 합니다.
벡터 연산자. 자, 그러면 이것을 1의 각도 120도라고 하는 것을 복소수의 형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의 사인 120도가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은 A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숫자는 1, 각도는 더해야 되니까 얘는 240도가 됩니다. 그쵸? 자, 이것을 삼가함수로 하면 코사인 240도 마이너스 플러스 J 사인 240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A의 세제곱은 1의 각도 360도가 되겠죠. 360도는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은 1의 각도 0도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VA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V이면 V의 0도, VB는 V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자, 마이너스 120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40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240도. 자, VC는 V의 각도 120도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VA라고 하는 것을, VB라고 하는 것을, VC라고 하는 것을 벡터 연산자를 이용하면, 자, 이것은 V다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자, 120도는 뭡니까? 240도는 A의 제곱입니다. A의 제곱 V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120도는 A죠. A, V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보면, 자, A의 제곱 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값들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값을 한번 제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쵸? 플러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값은 얼마다? 0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자, 그러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는 자, V 더하기 A의 제곱 V 더하기 AV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V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V로 묶으면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따라서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결국에 0이 되더라 이겁니다. 즉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값이 0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 A상, B상, C상의 크기가 똑같고 위상차가 120, 120, 120만큼 정확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뜻합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삼상 평형 또는 삼상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의 내용에서 삼상 평형, 삼상 대칭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를 더했을 때 0이 되면 그걸 우리는 삼상 평형, 삼상 대칭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벡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벡터. 자, 여기에서 A상은 이런 식으로 벡터 V, A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B상은, 자, VA보다 120도 느린 이러한 벡터 V, B가 되겠고요. 자, C상은 VA보다 120도 앞선 이러한 벡터 V, C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V다라고 하면 이것은 A의 제곱 V, 이것은 A,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벡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이 3개가 있을 때 우리가 결선 방법이 뭐가 있느냐? Y결선. 자, 이 Y결선은 별 모양이다 라고 해서 성형결선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성형결선. 자, 두 번째, 델타결선이 있습니다. 델타결선. 이 델타결선은 고리 모양이다 라고 해서 얘를 환형결선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델타결선에서 하나의 상이 없어진, 고정시 없어지면 이것이 V결선이 됩니다. 이것은 V결선. 그래서 이 세 가지, Y결선, 그 다음에 델타결선, 그 다음에 이 V결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Y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 자, Y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은 모양이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코일 모양이 하나의 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일 모양이 하나의 상이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요 점의 VA, 요 점을 VB, 요 점을 VC다 라고 보죠. 자, 이때 여기에서 결선 방법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러한 플러스,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는 한 점에 모아져 있고요,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A상, B상, C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각각을 하나의 상, A상, B상, C상이라고 했는데 요 간의 전압을 우리는 VP다라고 하고, 요 VP를 뭐라고 하느냐? VP는 상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P 상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어떻게 전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요 코일에서 상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P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IP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 얘는 상, 절, 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을 지나서 A상, B상, C상, 여기는 선, A선, B선, C선이 되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L이다라고 합니다. VL은 우리는 선간 전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간 전압이다라고 하고, 자,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IL, 선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L, 선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류, 선전류의 관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간전압을 보시면 자, 요점의 전위는 VA고 요점의 전위는 VB입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요점의 전위는 5V이고 요점의 전위는 8V다라고 하면 요 두 개 간의 전위는 몇 볼트입니까? 3V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했습니까? 8 마이너스 3 해서 얘가 5 해서 그 값이 3V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간전압 VL은 뭐란 얘기입니까? VA 마이너스 VB가 뭐가 된다? 선간전압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VA는 어떤 겁니까? VA 요 벡터가 V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벡터가 VB가 됩니다. 그쵸? 자, 이때 식을 자, 선간전압 VL은 VA-VB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A 플러스 마이너스 VB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VB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것이 마이너스 VB라고 하는 벡터가 됩니다. 그럼 VA과 마이너스 VB라고 하는 벡터를 합친 요 벡터가 뭐가 된다? 선간전압 VL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도입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도입니다. 그럼 따라서 결국에 여기는 몇 도란 얘기입니까? 60도란 얘기입니다. 자, 60도이면서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가 같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2등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의 각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3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이 VA.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림이 되죠. 이렇게. 자, 이것이 VL이고 이 부분이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와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쵸? 왜?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같겠죠. 자, 요거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요것이 만약에 1이라면, 요거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입니다. 코사인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거의 길이가 1이면 요거의 길이는 루트 3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요것은 선간전압이고 요것은 상전압인데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선간전압 VL은 루트 3 VP입니다. 그죠? 상전압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요거의 길이는 요 길이의 루트 3배가 된다. 그 다음에 위상을 보시면 VL이
VA보다, 즉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도? 30도가 앞서더래요. 각도 30도. 그러니까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앞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 자, 요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습니다. 그죠? 다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압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전류는 상전류이고요. 나오는 전류는 선전류입니다. 따라서 선전류는 뭐와 상전류와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고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앞서며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자, 전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자, Y결선에서 자, 요 내용을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 놓고, 자,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앞서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부하로 옮겨 놓으면, 자, 여기에 VA, VB, VC에 대해서 그대로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는 VA, 여기는 VB, 여기는 VC. 자, 보시면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입니다. 부하. 임피던스. 자, 여기도 임피던스. 그쵸? 여기도 임피던스. 그쵸? 자, 그러면 부하가 Y결선 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나에 대해서만 보면, 요 하나에 대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 VP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 IP입니다. 그쵸? 중요한 겁니다.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고,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입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임피던스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 VP이고, 여기에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는 IP 상전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자, IP는 뭡니까?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요 임피던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겠죠?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을 것입니다.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유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었습니다. 그죠? IP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IP 제곱 곱하기 R입니다. 뭐가? 유효 전력이. 자, 그렇다면 무효 전력은 IP제곱 X입니다.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P상전력은 IP제곱 G입니다.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에서, 자, IP는 임피던스분의 V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3 IP 그죠? IP 하나 더 남죠? 임피던스분의 VP 곱하기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 IP 임피던스분의 VP X 그쵸? 자, 3 IP 임피던스분의 VP 곱하기 임피던스. 아, 그러면 요것은 요렇게 되는구나. 3 VP IP 분의 임피던스 분의 R 그쵸? 3 VP IP 임피던스 R 맞죠? 그죠? 자, 요것은 3 VP IP 임피던스 분의 X가 되고요. 자, 요것은 3 VP IP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임피던스 분의 R은 뭡니까? 코사인 세타. 임피던스 분의 X는 뭡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은 P는 자, 유효는 3 VP IP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무효는 3 VP IP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P상은 3 VP IP가 된다라는 얘기구나. 그죠? 자, 여기서 VP가 뭡니까? 상전압. IP는 상전류입니다. 자, 근데 V계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3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VP IP 코사인 세타.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것은 뭡니까? 루트 3 VP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선간전압 VL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IP는 뭐랑 같습니까? 선전류와 같습니다. I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우리가 유도과정 다 설명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유효는 P는 3 IP의 제곱 R 또는 3 VP IP 코사인 세타. 그쵸? 써볼까요? 밑에다 써볼까요? 3 VP IP 코사인 세타 또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구나 이거죠. 즉 우리가 유효 전력을 계산할 때 I3 상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3 상전압 상전류 코사인 세타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효는 뭡니까? 여기가 x만 들어가는 거죠? 사인 들어가면 되는 거고. 피상은 g.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이 공식이 어떤 때는 3이고 어떤 때는 루트 3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언제? 상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델타 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델타 결선을 보시면 자, 유도 과정을 y 결선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델타 결선. 자, 델타 결선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죠. 자, 여기에서 코일을 그려보면, 자, 코일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을 VA, 여기를 VB, 여기를 VC가 될 것이고요.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IA, 여기는 IC, 여기는 IB,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 부분은 IAB라고 보고 얘는 IBC라고 보고 ICA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A 전류고 여기는 IB 전류고 여기는 IC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방향, 요 윗부분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것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P, 상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것을 IP, 상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선간에 걸리는 전압을 VL, 선간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IL을 우리가 선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선간, 이 델타 결선에서는 어떤 관계가 존재를 하느냐? 자,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은 같습니다. 또한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은 같고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은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게 되면 여기의 전압은 상전압이고 여기의 전압은 선간전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선간전압과 여기에 있는 상전압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중요한 것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선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 IC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A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IA는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IA는 IC 플러스 IL이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선전류 IL은 IC-I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벡터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IA라고 하는 벡터를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시고요. IC라고 하는 벡터를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A는 그렇죠? IC 그렇죠? 여기 잘못 얘기했네. 그죠? IA-IC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IA에 더하기 마이너스 IC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IC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IC가 됩니다. 자, IA 더하기 마이너스 IC라고 하는 벡터는 이러한 벡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선전류 I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Y결선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L은 루트 3 IP가 되고요. 즉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가 느립니다.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언제?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30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부하에 대한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에 대한 전력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부하의 임피던스, 델타 결선된 임피던스가 있을 때, 자, 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P다라고 하고, 요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를 IP다라고 해보면, 당연히 상전류 IP는 뭐가 되겠습니까? 임피던스분의 VP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유도하지 말고 P상전력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상전력 핀 A는, 자, IP의 제곱 임피던스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것이 몇 개 있죠? 3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IP 제곱 G가 되고요. 자, IP는 임피던스분의 VP가 되기 때문에 P상전력 PA는 3 VP IP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VP 곱하기 루트 3 IP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VP 대신에 VL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델타 결선에서 루트 3 IP는 IL, 즉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VL, IL이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즉 여기에서 루트 3 VL, IL, 즉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전류로 표시할 때는 3 상전류의 제곱 임피던스 3 VP IP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델타와 Y에서 자, 중요한 것은 전력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Y랑 델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자, Y결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각도는 30도가 앞서겠고요. 자,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겁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자,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라는 얘기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 자, 유효 전력은 Y가 됐던 델타가 됐던 상관없이 3 IP의 제곱 R 또는 3 VP IP 코사인 세타 또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그쵸? 자, 무효 전력은 3 IP의 제곱 X 상전류, 선전류 선간전압, 상전압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3 VP IP 사인 세타가 되고 루트 3 VL IL 사인 세타. 자, P상전력은 자, 3 IP의 제곱 임피던스 3 VP IP 루트 3 VL IL이 되더라. 즉 Y가 됐던 델타가 됐던 요 값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자, 삼상에서 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3상이 아니라 n상이라면 상의 수가 n개가 된다면 이 Y결선, 성형결선에서는 이 선간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2의 사인 n분의 파이 VP 각도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상에서는 요 공식이죠. 그죠? Y결선에서. 자, 델타 결선에서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지금 n상의 Y결선인 거고, 그죠? n상의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2 사인 n분의 파이의 IP가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n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보면 2 사인 n분의 파이입니다. 3상이면 요게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도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3일 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는, 자, 여기다 3 넣으면 3분의 2가 되죠. 1-3분의 2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가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거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육상일 때. 육상이면 여기 6 들어가면 6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30도. 2분의 1입니다. 즉 육상에서는 자 Y계선 기준으로 보면 선간절합과 상절합이 같게 되고요. 자, 요 각도 위상차에서는 여기서 3상, 4상, 5상, 6상을 보시게 되면 자 3상에서 30도, 4상에서 45도, 5상에서 52도, 54도, 6상에서 6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기도 하지만 뭐 공식만 아시면 여러분 다 풀 수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 삼상 교류, 그 다음에 Y 델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V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의 측정, 뭐 임피던스의 변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